재준이도 이제 같이 들을 수 있고요. 마이크를 차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다시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일 때 다른 것들은 쉽잖아요. 일단 포물선 y제곱은 4px 여기에 기울기가 m으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y는 mx 여기까지 똑같죠. 그 뒤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했죠. 야 이거 뭐가 들어가냐? 저기 포물선. 그렇지. n분의 p 잘 기억했네요. 그러면 루트가 아니잖아. 그냥 n분의 p죠. 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x제곱은 4py짜리에서 기울기 m짜리는 y는 mx 그 뒤에 뭐가 들어가냐? 그렇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m 세제곱 곱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타원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b제곱에 y제곱은 1 이렇게 됐죠. 자 이럴 때 기울기 m짜리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얘부터 루트죠. 자 뭡니까? a제곱 m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죠. 접선은 이건 똑같다. 그 다음 이제 쌍곡선이죠. 여기까지 공식은 외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 1이다. 자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쌍곡선이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다가 이렇게 됩니까? 예, 부호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번 그때 7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좌표평면에서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거다. 쌍곡선의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죠. 이렇게 a분의 bx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니까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죠. 비율이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 대 b가 3대 루트 3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a를 3k, b를 루트 3k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4, 루트 3이니까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a,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쌍곡선에서 초점은 어떻게 찾죠? 여기서 초점의 좌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이제 C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럼 이게 장축이죠. 이때 큰 쪽에서 작은 거 빼야 C제곱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한 거는 타원에서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피타고라스 이게 쌍곡선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연습을 했어. 그래서 A제곱, B제곱은 C제곱이잖아. 근데 A가 3K잖아. 그러니까 9K제곱이고 B가 루트 3K잖아. 그러면 3K제곱이고 그 C가 C제곱은 4루트 3의 제곱이잖아. 16 곱하기 3이잖아요. 여기가 12K제곱이 16 곱하기 3이고 이렇게 되니까 K제곱이 4, 3, 4, 4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따라서 A가 얼마냐? 뭐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6이고 얘가 2 루트 3이죠.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얘네들이. 따라서 뭐 A값, B값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물론 a제곱은 이제 36이고 b제곱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6, 여기가 12. 이렇게 해서 a제곱, b제곱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이제 4 루트 3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뭐가 있습니까? 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그랬네요. 이렇게 되는 직선이죠. 그래서 쌍곡선과 1, 4분면에 만나는 점, 여기를 우리가 P라고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쌍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이거 A제곱, B제곱을 찾았으니까 식이 3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Y의 제곱이 1인데 요 점의 X좌표가 4 루트 3이잖아요. 그럼 Y좌표는 여기다가 넣어야지. 그래서 Y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몇 콤마 몇인지 찾으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서 접선의 식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풀자는 취지입니다. 혜진 이해됐죠? 민규 요거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재준이도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한번 풀어보냐면 자, 78번을 한번 같이 풀고 이제 풀리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시간 같이 한번 보자. 물론 좀 시간 주면 풀 수 있었는데 일단 여기가 A니까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A분의 흰 걸로 써야지. 빨간색은 잘 안 보이나 봐. 이게 A분의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4Y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4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A는 4의 배수가 돼가지고 이 4를 약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붙은 쌍곡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가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물론 또 마이너스 1이 될지도 몰라요. 일단은 현재 이런 모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약분해서 뭐 다른 숫자가 될 텐데 일단은 뭐 이렇게 모양을 놓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놓고 이게 뭐 약분됐다고 나중에 하더라도 B,1에서의 접선의 식은 x에다가 b 집어넣으니까 a분의 bx가 돼요.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가 얘를 이렇게 쓸게요. y제곱에 여기를 분모로 내려가면 4분의 a가 되잖아요. 이러면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 1 집어넣으니까 1y는 1. 자, 이게 그 접선의 식이에요. 이래 되는 거죠? 혜진이 이해됐죠? 자, 민규 이해됐습니까? 네. 예. 이게 일단은 1차식이니까 직선이에요. 이게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점근선이 있어야 돼. 점근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여기다 루트가 a고, 그러니까 점근선은 y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원래대로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이잖아. 근데 a가 여기가 이제 루트 a가 된 거야. b는 여기다가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a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약분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 2분의 1이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x가 점근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랑 이거가 서로 수직인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질지냐? 이거 이제 얘를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A보다 양수라고 했잖아요. AB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로 나눴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더 작지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거고 점근선은 이렇게 됐을 테니까 이쪽에 기울기가 그리고 이제 B, 1이니까 양수니까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접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하고 수직이 됐다는 거겠지. 그럼 이 접선은 어떤 거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는 얼마냐? 플러스 2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플러스 2가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y에 관한 식으로 놓으면 되잖아. 얘만 이쪽으로 샥 넘어가면은 a분의 4, y는 a분의 b, x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양변에 4분의 a를 곱하니까 y는 이렇게 해서 4분의 bx 마이너스 4분의 a고 이거 그러므로 4분의 b가 2입니다. 그러므로 b는 8이죠. 양수니까. 그래서 b가 8 나왔어요. 그럼 b가 8 나왔으면 a는 얼마냐 이거지. 여기를 8로 놓자. 여기를 8. 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8,1 집어넣으면은 a가 계산이 되겠죠. 이거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죠. 이렇게 이 곡선 위에 여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나오는데 양수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민규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9번도 이제 위에 거를 선생님이 그 정도 했을 때 눈치를 챌 줄 알았는데 못했으니까 79번도 시간을 줘볼게요. 지금 풀어보십시오. 그 정도 수준에서 다음부터 풀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직선의 식부터 여기 그림에서 보는 이 접선의 식 L부터 구합시다. L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 여기다가 2니까 마이너스 2y가 32. 따라서 양변에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6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6 이게 접선의 식이에요. 그러면 요 직선이 있죠. 요게 여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겠죠. 따라서 y는 3분의 1x입니다. 왜? 원점을 지나잖아요. 원점을 지나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이 y는 3분의 1x라고 바로 찾았어요. 여기는 이제 접선의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찾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h의 좌표를 찾습니다. h가 몇 콤마 몇인지 요걸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찾아요? 연립방정식으로. 요 식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6 여기 y는 3분의 1x 이걸 연립으로 풀 겁니다. 양변에 3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 38, 48 이쪽으로 넘어가서 8, 10x죠. 10x가 마이너스 48 x는 마이너스 10분의 48이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y가 나올 겁니다. y는 마이너스 10분의 48 곱하기 3분의 1이죠. 이렇게 약분은 좀 이따 하더라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Q의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 점에. 자, Q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예, 또 연립방정식이죠. 누구랑? 쌍곡선의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2고요.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의 x였죠. 요 직선과 요거의 교점이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9분의 1 x의 제곱이 32 양변에 9 곱해주면 9 빼기 1 8x의 제곱은 9 곱하기 3분의 2 32 8로 나눠주고 x는 1, 4분면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여기 4, 8에 32.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2에서 x가 6이죠. 여기가 6입니다. 여기다가 6 집어넣으니까 2죠. 따라서 얘 0,0에서 6,2까지 하면 OQ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H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요 직선 두 개의 교점이니까요. 자, 이렇게. 자, 민규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과정이 이제 이렇게 하고 좀 숙달되면 계산은 빨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건 이제 하나 나왔고요. 80번 한번 같이 보죠. 이제 공식 연습하려고요. 대표 문제는. 자, 80번은 직선이 쌍곡선에 접합니다.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이가 플러스 1인 걸 보고요. 이 쌍곡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초점이 이 F인데 3x 플러스 5가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 됐다는 뜻이네요. 이러면 플러스 5가 아니지? 헤헤. 다시 그려야지. 이렇게.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했는데 여기가 이제 5고 y는 3x 더하기 5다. 자, 이렇게 됐으면 초점 쌍곡선의 이 초점,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잖아. 여기가 F'이니까.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얘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걸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모르냐? A를 구해야. A를 구하면 초점의 좌표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제 기울기가 3입니다. 기울기 3짜리 여기서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1단계 A에 3x 마이너스 2에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y는 3x 그리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기울기 3짜리니까 플러스죠? 루트 원래 어떻게 썼습니까? a 제곱 m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자, 그런데 여기 a를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는 3이잖아요. 따라서 9죠. 그러니까 여기가 9a 제곱이고 b가 b 제곱이 2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y는 3x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얘랑 어때요? 똑같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양변을 제곱하면 9a 제곱 마이너스 2가 25가 되는 거고요. 9a 제곱은 27이고요. 여기 9분의 27이고 a 제곱이 3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3이다. 여기가 3.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초점. 아까 배웠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다. 피타고라스죠? 큰 길이에서 작은 길이 하는 건 쌍곡선이었어요. a제곱이 3이고 여기가 2니까 c제곱은 5가 되고 c는 루트 5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잖아요. 거리는 2 루트 5가 되겠죠. 4번. 자, 이런 식으로 공식 연습하려고 한번 건든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공식만 다 외우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쌍곡선 밖의 근 접선 이게 제일 까다롭다고 그랬는데 역시 82번도 한번 같이 보고 이제 뒤에 하나 시킬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82번 문제를 보면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1,0에서 쌍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2네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쌍곡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1일 때 위로 그려지는 거죠. 계속 강조하겠어요. 이렇게 그려졌다. 여기가 초점이 F다. 여기는 F'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나와서 초점도 알 수 있네. a제곱 더하기 4. 2네, 얘도. 2,0이고 마이너스 2,0이죠. c제곱은 4니까요. 자, 초점의 좌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에서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1,0은 이쯤 되는데 접선은 한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만났다 이거죠. 이 접점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 접점을 t, f, t라고 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울기가 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m이니까 우리가 지금 공식을 써야 되는데 첫째, y는 mx 플러스죠. 여기서 긋는 것은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쓰고 루트에 a제곱 m제곱 a제곱이 그러니까 2m제곱 마이너스 2죠. 이게 이 직선의 식입니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얘를 지나잖아, 얘를. 그죠? 그래서 얘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0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m이고 양변을 제곱하면 m제곱은 2m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요. m제곱은 3이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플러스 루트 3이죠. 기울기 양이니까. 자, 그래서 m 값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럼 이제 m 값을 찾았으면 이걸 다시 써주면 y는 루트 3x 플러스 이게 3이잖아. 6에서 2 빼면 4,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2를 지나고. 자, 그러면 m 값이 m제곱이 얼마냐? 3. n제곱은 4. 답이 7인데? 뭔가 이상하다. 7이 없어요? 뭘 빼먹었냐, 내가? 좌표 평면이 좀 마이너스 1,0에서 쌍곡선의 그음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여기가 이게 m이니까 기울기 m짜리. i는 m제곱 플러스 루트 a가 2. 어디가 2? 여기? 이게 2자구나. 내 글씨를 그지같이 썼군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m제곱은 2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아이고, 그럼 플러스 1이네. 여기가 1이지.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그럼 이제 m이 1이죠. 그럼 n이 1이면 여기가 1 집어넣으면은 n은 0이네요. 뭐야, 한번 꼬이니까 왜 이렇게 안 맞아. 에이. 이렇게 됐고 m제곱은 2m-2죠. 그래서 m제곱이 2 루트 2구나. 따라서 m제곱은 일단 2고요. 그럼 이제 n을 찾아야 되잖아. n은 어디자? 이거지, 이거. 이게 n이잖아.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n은 루트 2. 여기도 2네. 둘이 더하면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민규 됐습니까? 네. 예, 재준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시켜보려고. 아이고, 이거 이파리가 2개인데 이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지금 요거 한번 풀어줘 보십시오. 네. 오케이. 그럼 한번 같이 보죠. 이제 재준이 보라고. 자, 일단은 요 접선의 식을 이걸 L이라고 하고 우리 L을 구해볼까요? 그런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식이니까 L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x에다가 4를 넣으니까 a제곱분의 4x 마이너스 b제곱에 ky y에다가 k 하나를 넣으니까 는 1. 이게 접선의 식입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게 접선의 식이 나왔는데 x축과의 교점이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하죠. 여기. 요 점을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넣은 x값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여기다가 0을 넣고 x를 찾아요. 이게 x 절편이니까. 그러면은 a제곱에 4x 하고 이게 0이니까 이게 다 0이죠. 는 1입니다. 그러므로 4x는 a제곱이고 x는 4분의 a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a제곱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2대 1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길이의 2배가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초점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초점을 계산합니다. 초점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처럼 되는 거죠. C제곱은 A, B가 얼마인지 나와야 초점이 나왔네요. 3. 아 그럼 뭐야. 이걸 구하려고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6이잖아요. 6을 2대 1로 나누니까 요 길이는 6 곱하기 3분의 1에서 2죠. 따라서 여기서 2만큼 가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냐? 4분의 a제곱이 1이란 얘기고 a제곱이 4라는 얘기고 a는 k값을 구해야 되는데 a제곱이 그냥 4라고 놔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a제곱을 찾았어요. 그럼 b제곱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인 9니까 이게 4니까 b제곱은 5죠. 따라서 여기가 4, 여기가 5가 된 겁니다. c가 초점이 3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완벽하게 여기 있는 식을 찾았어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이 1이고 그때 요 점이 4,k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고 여기다가 k 집어넣어서 k제곱 값을 구한다. 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 꽃잎 두 개지만 많이 숙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도형 스타일에 대해서 처음 쌍곡선 할 때, 이제 포물선 할 때보다 많이들 좋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쪽은 아까 거랑 비슷해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85번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85번을 시간 줄 동안 풀어보십시오. 민규는 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거 이제 재준을 위해서 한번 같이 복습해 보죠. 자, 쌍곡선 위에 점에 서 있어요. 그럼 쌍곡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되는 쌍곡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초점의 좌표도 알죠. 그런데 쌍곡선의 점 A, B, A, B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충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자. 그러면 A, B에서의 접선이 하나 뭐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노란 접선이 타원의 넓이를 이등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쌍곡선은 이렇게 됐는데 타원은 어떤 타원이냐 이거죠. 이 타원은요 4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입니다. 이 타원을 기준으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지금 이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놓고 평행이동 시킬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 그러면 이 타원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센터가 0,0인 거죠. 왜냐면 얘가 더 길잖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이제 A가 2, 여기가 1이죠. 장축, 단축이 나왔어요. 여기는 긴 거의 제곱 마이너스 작은 거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고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 이 기준, 오리지널이 되는 타원이에요. 그 타원을 어떻게 X축으로 2만큼 밀어 제낀 겁니다. 얘네들을 X축으로 2만큼 0에서 2만큼 밀어 제낀 거야. 이렇게 생긴 거겠지. 여기가 2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2죠. 여기도 더하기 2죠. 이게 이제 초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에서 2만큼 떨어지니까 4죠.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노란 직선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노란 직선이
똑같은 직선인데 얘를 넓이를 반으로 쪼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이 타원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려면 아까 이 센터 되는 여기 있죠. 여기를 통과해야 되잖아.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이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 직선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납득하죠? 예, 그러니까 얘가 바로 요 점이 어디입니까? 2,0이죠. 2,0을 통과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요 식은 a, b니까 12분의 ax 마이너스 8분의 by가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2,1을 통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요. 그리고 여기가 이거 얼마냐? 12하고 이거 20. 그러니까 루트 20이죠. 현재 여기가 이렇게. 예. 그래서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거 만족하겠죠?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을 통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a제곱 b제곱이니까 얘가 2,1을 통과한다. 그리고 a, b 여기다 2 집어넣어볼까? 6분의 a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4분의 b는 1이다. 요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를 구할 수는 없잖아. 또 뭘 이용해야 되지? 이것만 갖고 얘를 못 구하고 a, b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12분의 a제곱 마이너스 8분의 b제곱이 1이죠. a, b가 쌍곡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 두 개고 미지수 두 개니까 a, b 다 구해가지고 a제곱, b제곱 구할 수도 있죠. 아니면 곱셈 공식에서 뭔가 나오겠지. 여기가 양변에 12를 곱해주면 여기 위에서는 2a-3b가 12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12하고 8의 제곱이지 얼마니? 12하고 8의 최소 공배수 3, 8에 24, 24죠? 그래서 2a제곱 3b의 제곱이 24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려면은 귀찮네. 여기다 그냥 넣어야겠네. 여기서 대입해야지. 2a는 12 더하기 3b이고요. 그 다음에 2a의 제곱이니까 a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되네. 여기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뭐 b에 관한 식으로 구하고 연립을 풀어서 a 구하기 위해서 제곱하면 되겠죠? 이런 단계. 너희들도 이렇게 했어요? 이 계산이 나보다 빨랐는데? 이렇게 이 과정으로 했습니까? 저게 그 접선의 방정식에 2,0 넣어서 B가 사라지지 않아요? 2,0 넣으면 b가 사라지나고요? 왜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6분의 a잖아. 네. 여기다가 이거 내가 2를 넣었구나. 0이구나. 다 틀렸네. 에이 멍청하게 했네요. 예, 0인데 2를 넣었어요. 이게 이제 1이니까 a는 6이죠. 그러면 다 풀리네요. 예. 만약에 아닐 때는 아까처럼 방법을 쓰면 되고, 예, 착각했습니다. 2,0인데 2,2를 넣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죠? 85번. 자, 이번에는 어느 쪽을 조금 더 보냐? 88번을 한번 또 풀게 연습을 시켜볼게요. 이거 도전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디귿이 안 확실해요.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얘는 지금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은 1이니까요. 이 쌍곡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요. 자, 초점은 루트 2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점근선은 플러스 1x 마이너스 1x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자, 이렇게 점근선이 돼서 이게 y는 x고 이게 y는 마이너스 x가 점근선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포물선인데요.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쌍곡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중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를 긋다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점근선이니까. 그죠? 근데
기울기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원래 그림이 이러면 안 되겠지. 얘가 점근선이니까 여기 한없이 가까이 가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떤 접선은 누구랑 평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어요? 여기랑 한없이 가까이 가는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나오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기울기 일자리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냐 없냐? 그 이유는? 이게 H가 B와는 1로 왔었는데 이게 같으면 B분의 A가 기울기가 되는데 그러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B분의 A가. 근데 그러면 A랑 B랑 같은 건데 A랑 B랑 같으면 저거 쌍꺼풀에 그렇지. 여기 초점. 그러니까 지금 이 점근선은 1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A분의 BX예요. 이게 이제 여기랑 같다는 얘기야. 이게 1이 됐으니까 A 이꼴 B. 잠깐만. A 이꼴 B.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서의 접선을 만들었다면 얘는 그 점이 뭐 PQ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PX 더하기 마이너스 Q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QY는 PX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이제 Q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1이 내는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y 이꼴 이거랑 이게 1이라는 건 PQ가 같으니까 PQ가 같은 건 여기 점 위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근선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그런 점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평행한 접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민규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디귿을 이제 알아봐야 돼요. 포물선 y제곱은 4px는 그럼 포물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y제곱은 4px라는 거죠. 이 포물선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걸 보면 y제곱 4px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p죠. 준선이 마이너스 p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포물선이고 0,0을 지나죠. 자, 이렇게 되는 이 포물선은 얘와 항상 만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켜 보면 얘가 여기를 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p가 얼마인지는 4px니까 p가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그죠? 근데 항상 만난다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보다 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더 퍼져가면 절대로 얘랑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죠. 물론 이거보다 1보다 작게 이렇게 오므러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항상 두 군데서 만날 수 있지만 퍼질 수 있잖아요. 이게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 일자리 직선과 만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죠. 일단 그림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보이지만 이제 식으로 증명해 내야죠. 혜진이는 풀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했어요? 네, 그렇죠. 쌍곡선 위에 요게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쌍곡선과 이거랑 연립으로 풀었다고요? 포물선하고 y 이꼴 x하고는요? y 이꼴 x하고는 만나나요? 그러니까 교점을 구했다는 얘기네. 이게 더 편해서요? 그런가? y제곱이 있으니까? 예, 그래도 상관은 없겠네. 자,
선생님이 이걸로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근데 뭐 이거나. 자, 이거를 보면 연립으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px가 1이다. 이걸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리고 해를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썼어. b 프라임 제곱 4p 제곱 마이너스 ac 있네? 아, 아니구나. 이걸 만족하는 p 값이 존재하냐? 불가능하죠. 이게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양수에다 더하기 1인데 이게 0이 될 수가 없잖아. 0보다 크네? 그러면 존재하네요. p가 있을 수 언제나 있네요. 0보다 크니까. 잠깐만, 이게 존재하면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x값이 존재하고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때는 존재 안 하는데? 아, 존재하는구나. 이거 설명해 줘야겠다. 야, 만약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y는 ax의 제곱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y는 ax의 제곱하고, 여러분 이게 포물선이니까요. y는 x하고의 교점이야. 이렇게 그려놓으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서 안 만나. 근데 얘가요, 2차 함수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더 넓게 해도요? 예. 얘는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요. 차 뒤 가면 언젠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제 대입해서 쓰면 판별식에 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돌려놓은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리다 잠깐 착각했어요. 이거요, 저 가다 보면 점점점 올라가서 어딘가 저기서 만나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만나는 점이 꼭 생겨요. 왜냐면 이게 안 만나면 얘가 정근선 돼버리거든. 근데 얘는 정근선이 없잖아요. 만납니다. 그리고 그게 판별식으로 증명이 된 거죠. 따라서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예요. 자, 민규 이해됐습니까? 네. 예, 이게 꽤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예, 그림으로 잠깐 착각할 뻔했어요. 이건 남겨놓고요. 우리 이제 벡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죠. 드디어 이제 포물선에 대한 건 기본적인 건 끝났어요. 자, 우리 벡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벡터의 연상,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와 단위 벡터 그랬어요. 자, 벡터를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알파벳을 쓰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반직선 있죠? 이건 선분이잖아. 이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러면 반직선이죠? 예, 반직선의 모양으로 벡터를 나타내요.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면 A에서 B로 가는 요거 이게 벡터가 돼요. 이해됐죠? 근데 반직선은 이걸 통과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잖아. A가 시작점이고 B는 통과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쭉 가는 직선이 반직선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벡터 앞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냥 벡터 없이 이렇게 쓰면 반직선이에요. 근데 벡터 A, B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것. 이게 벡터가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벡터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 AB와 벡터 BA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시작점, 뒤에가 종점, 끝나는 점이에요. 통과하는 점이 아닙니다. 벡터는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그냥 이게 줄여서 이렇게 알파벳 하나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벡터 A라고 하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나타내는데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 그게 벡터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크기가,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뭐라고? 길이가 1인 벡터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평면 벡터는 좌표 평면에서 그려지는 거야. 3차원 공간에서는 공간 벡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면 벡터는 어떻게 하냐?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여기를 B 벡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벡터에서 평면 벡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거를 B 벡터라고 하잖아. 이것도 B 벡터예요.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데요. 예, 다른데 이 벡터를 평행 이동해 가지고 옮겨 놓을 수 있잖아요. 전부 다 같은 벡터로 취급합니다. 알았죠? 이게 벡터의 되게 신기한 성질이에요. 따라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요거 두 개 계산한 것과 요거 두 개 계산한 것이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벡터의 덧셈은 머리와 꼬리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A하고 B 벡터를 더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벡터의 덧셈은 머리와 꼬리를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나온 거니까 쉽게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이면 벡터 AC예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이 되려면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있죠, 요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벡터의 계산이 할 수 있어서 답을 AC로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림으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꼬리를 갖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더하기 이거다. 그래도 이걸로 바꿔서 풀면 쉽겠죠?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이렇게 A 시작점과 끝점을 주어질 때는 벡터끼리 계산하려면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벡터의 덧셈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덧셈이 있으면 또 뭐도 있습니까? 뺄셈도 있죠. 자, 뺄셈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A 벡터예요. 거기서 B 벡터를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 했을 때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돼요. BA 벡터가 답이에요. 뺄 때는. 그러면 자, 그림으로 볼 때, 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여기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했죠. 근데 뺄 때는 시작점을 똑같이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답이고 여기서 이걸 빼면 이쪽으로 가는 게 답이고. 알았죠? 그러니까 벡터끼리 빼기가 하려면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평행이동에도 똑같다고 그랬죠, 벡터는. 그래서 1번 벡터에서 2번 벡터를 뺐다. 그러면 1번에서 2번을 뺐죠. 그럼 이제 연필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답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벡터의 빼기를 하려면 시작점이 같게끔 붙이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B 벡터 빼기 AC 벡터, 그러니까 시작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써요? CB 벡터라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끝점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해되죠? 이게 벡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죠?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는 그냥 K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A 벡터다 그러면 요 길이가 2배 늘어난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실수배. 그래서 지금 덧셈과 뺄셈의 벡터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여기까지. 벡터의 덧셈 뺄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넘어갑니다. 벡터의 성분과 내적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이제 개념원리 같은 책으로 풀면은 벡터끼리의 덧셈 뺄셈에 한참 연습을 좀 시켜주거든요. 그게 이제 니네가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벡터의 성분과 정의는 어떻게 할까? 좀 뒤에 있다가 이 문제를 풀면서 해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보냐? 이 밑에 있는 성분과 내적
이거 14개 문제밖에 안 되네. 오케이. 14개라도 연습하고 넘어가자. 지금 14개를 한 5분 사이에 연습해 주세요. 재준이도 나중에 따로 이 방송 보고 풀 때 14문제를 지금 풀어 보십시오. 12번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12번을 한번 같이 보자. x 벡터가 다음 식에서 벡터 xy를 a, b로 나타내라 그랬는데 x 벡터는 이 마이너스 x 벡터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5 곱하기 x 벡터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2 곱하기 b 벡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5로 나누면 이게 x 벡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 3대 2로 여기가 이제 3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그래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생각이 나요. 이게 아하,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이걸 이제 유클리드 평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A점이 있고 여기가 이제 B점이 있어요. 그럼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3대2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3 플러스 2, 3 플러스 2, 3 플러스 2, 3 플러스 2, 에 여기 있는 요 점이 이제 A, B고 여기가 이제 C, D면 여기다가 A, 여기다가 C 곱하고 여기다가 B, 여기다가 D 곱해줘야 이 중간에 있는 M 값이라고 할까요? 이 내분점의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하면 A와 B를 3대2로 내분하는 벡터를 우리가 X 벡터라고 하면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만들어도 되죠. 근데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건 평면이잖아. 만약에 공간이면 X, Y, Z 좌표 3개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벡터로 풀면 공간도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돼요. 이게 그래서 벡터 방정식으로 기하를 풀게 되면 엄청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벡터 방정식이 벡터가 수학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내분점으로 보였으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A 벡터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리고 B 벡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연결한 요거 있죠, 요거를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시작이니까 이걸 원점으로 본다면 A에서 B로 3대2로 내분하는 요거 있죠, 요게 바로 X 벡터입니다. 근데 그냥 A, B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게 답인데 선생님이 이왕에 이거 푸는 김에 뒤에 있는 것까지 설명해 주려고 이게 무슨 의미냐? 3대2로 내분하는 벡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출발 지점에서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벡터의 이제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거는 이제 이 정도로 충분하고 성분과 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벡터의 성분인데 첫 번째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벡터 OA의 종점을 이 벡터의 성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A1을 X 성분, Y1을 A2를 Y 성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시작점이 원점이에요. 원점. 그리고 종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A인데 이게 2,3이에요. 요 벡터를 여기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하면 이렇게 A 벡터의 성분은 2,3입니다. 이게 X 성분, 이게
y 성분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0,0이다 놔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을 수가 있냐. 벡터가 꼭 시작이 0,0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A이고 이게 B인데 벡터 AB가 있어. 벡터 AB의 성분을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A를 0,0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 점에 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A1, A2라고 이렇게 얘네들이 이 벡터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성분을 얘기하라. 그럼 얘를 이렇게 옮겨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종점의 좌표 있죠? 여기가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해됐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벡터의 성분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벡터의 내적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또 쓰기로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벡터란 무엇인가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째 뭘 했어요? 벡터의 성분 얘기를 방금 한 거야. 이 성분이 되려면 꼭 시작점을 0,0에다가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종점의 좌표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벡터의 내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로 합니다. A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있어요. 그 사이에 점을 딱 찍으면 이렇게 이게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적의 정의는 이대로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떻게?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두 벡터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사인 세타는 예를 들어서 이게 A 벡터고 여기가 B 벡터라고 할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자, 그래서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 그대로 기억해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내적을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만 이 내적을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 A가 성분이 P, Q예요. 그 다음에 벡터 B가 SR이에요. 성분이. 그러면 벡터 A 내적 벡터 B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얘기죠. 아까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성분으로 구할 때는 훨씬 쉽습니다. 성분으로 구할 땐. 자,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크기는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 S제곱 더하기 R제곱이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코사인 세타는 얘를 다 0,0에서 여기가 P, Q고 여기가 S, R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된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야 되니?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여기 길이 루트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P제곱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그리고 뭐 마이너스 2 또 이거 곱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엄청 고맙죠?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맨날 이걸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벡터는 X 성분의 곱, 그죠? 플러스 Y 성분의 곱. 이러면 내적이 나와요. 아까처럼 코사인 법칙 쓰고 막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근데 사실 그렇게 정리하면 맨 마지막에 이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의 벡터 구하는 방법,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의 합,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이거는 뭐 아까 여기서 이제 서로 코사인 세타만 남겨놓고 이쪽으로 양변을 나눠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그러면 내적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코사인 법칙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막 코사인 법칙 어렵게 썼잖아요. 예, 내적을 이용하면은 성분과 내적을 적절히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여기를 한번 다시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1,2고 여기가 이제 3,1이야. 그럼 이제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하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냥 유클리드 평면상에서 도형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좌표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코사인 법칙 써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제 벡터를 이용해야죠.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여기를 B 벡터라고 하자. 그러면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3 더하기 2 해서 내적이 5더라. 성분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더라. 그럼 이게 지금 5잖아요. 이게 5. 그럼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5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0,0에서 1,2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B 벡터는 루트 10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0분의 5다. 끝. 내적을 이용하니까 그리고 벡터의 성질을 응용하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 뭐 좌표평면에서 이 값 구하고 뭐 이거 하려면 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썼잖아요. 내적을 이용하면 이렇게 쉬워지더라. 그래서 내적을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성분으로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납득했죠? 예, 그럴 때 앞으로 잘 써먹을 겁니다. 자, 그게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내적 배우기 전에 성분의 정의를 꼭 해야 되겠죠? 이 두 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고급 개념이 되겠어요. 이렇게 잘랄까요, 우리? 이렇게 잘라서 자, 그 위에 것까지는 이제 내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급 과정이니까 좀 잘라서 잘 기억합시다. 이 세 개는 3번, 4번, 5번. 그 중에 첫 번째 3번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어떻게 구할 거냐? 예를 들어 보죠. 이제 여기가 점 A, 요 점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요 직선의 식을 구하려나 봐요. 그죠? A를 지나는데 요 벡터가 있어요. 이거 주어진 벡터예요. 벡터식 U. 그리고 성분 나왔어요. 성분. 요 점이 A, B입니다. 그죠? 종점이. 그럼 이거에 평행한 직선이다. 예전에는 이제 유클리드 평면상에서 유클리드 평면과 벡터 평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좌표 평면이 있죠.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의 식을 구하려면은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좌표 평면이 아니라 이제 벡터로 나타내려면 요 점이 하나 필요해요. A, x1, y1. 그러니까 지나는 점은 무조건 필요하죠. 그리고 기울기 대신에 이 직선에 평행한 벡터의 식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얘를 이제 성분으로 나왔어요. 성분이 뭐냐? 아까 여기다가 AB라고 했네요. AB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기울기를 평행한 벡터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 L은 어떻게 우리가 써줄 수 있을까요? 그 얘기거든요. 자, 이 직선 L은 이렇게 씁시다. 원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아무데나 점 P를 찍어서 이거를 P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P 벡터는 이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u 벡터의 t배, 이 t는 어떤 임의의 t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 이거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벡터하고 얘를 적당히 이렇게 늘려 평행사 변형이 되게.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되도록. 그러니까 얘를 적당히 늘리면 항상 평행사 변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더라. 그래서 자,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요. P 벡터는 A 벡터는 원점에서부터 A까지 오는 벡터입니다. 더하기 이건 U 벡터, 이거 평행한 벡터입니다. 그쪽에 T배 해주면 되겠더라.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하나 나오고요. 이 P 벡터가 바로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전 P의 자치를 나타내는 벡터가 이거죠. 이제 P를 모아놓으면 요 직선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좌표평면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XY가 전 P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자치 방정식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A분의 X-X1 B분의 Y-Y1이 되더라. 자,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민규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덜 했어. 요거 지금 설명할 거야. 민규 잘 들어요? 알겠죠? 네. 예, 여기까지는 민규가 이해할 거야. 다들 지금 이해해도 되고요. 근데 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이런 얘기야. 이게 이때 이 얘하고 얘를 우리가 방향비라고 해요. 평행한 벡터 있잖아요. 성분. 이거를 요 직선의 방향비라고 해요. 여기가.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었다. 이 두 개가 서로 같다가 돼요. 이게.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A 그리고 X-X 성분. 여기는 지나는 점입니다. 는 B분의 Y-Y 성분. 요거 X1과 Y1은 지나는 점의 좌표고요. 분모에 있는 얘네들은 방향비인데, 그죠? 벡터의 방향비인데 얘가 바로 평행한 벡터의 성분. 여기는 지나는 점의 성분. 그리고 이건 XY. 이래야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그런 다음에는 뭐 다른 거는 첫 번째 거 이제 잘 외웠는지 이따가 좀 내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2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요거 직선의 방정식은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건 또 뭐냐? 여기를 지나요. 그런데 주어진 게 평행한 벡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직선과 수직인 벡터를 주어놨어요. 그래도 풀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벡터 A가 있고요. 어떤 벡터 B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항상 얼마야? 얼마? 내적이 얼마? 아, 이거 생각할 수 있어. 아까 내적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근데 이게 몇 도야? 90이죠. 코사인 90은 얼마입니까? 아니, 코사인 90이 1입니까? 어이, 뭐 2분의 1이야. 코사인 90도가 어이씨 미쳤구만. 코사인 90도가 얼마요? 0. 그러니까 이게 0이야. 이게 0이니까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0 나와. 아, 그래서 수직인 애들은 벡터의 내적이 항상 얼마다? 0이다. 코사인 9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여기랑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접근할 거야. 이거를 지나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 위에 점을 이거라고 하면 아까와 똑같은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떤 P가 있다고 하자. 이 P가 자취방정식입니다. P를 XY라고 놓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어떤 벡터와 어떤 벡터냐? 일단은 A에서 P로 지나가는 벡터를 만듭니다.
그죠? 그런데 A의 성분이 x1, y1이죠. 그 다음에 P점의 성분이 xy잖아요. 그럼 벡터 AP 또는 벡터 PA가 필요해요. 수직임이니까 방향은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AP 벡터의 성분. 이거를 내가 아까 이거를 원점으로 놓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 놓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P에서 A 좌표끼리 빼는 겁니다. 따라서 성분이 x-x1, y-y1이에요. AP 벡터가. 못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가 A인데 1,5야. 여기가 B인데 3,1이야. 그러면 벡터 A, B의 성분을 우리가 알고 싶어. 그죠? 그럼 이대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얼마 내려갔니? 2 내려갔잖아. 2. 아니다. 4 내려갔지. 4. 그러니까 여기가 4야. 길이가. 여기 얼마 차이 나니? 2지. 여기가 2야. 따라서 2, 마이너스 4죠. 근데 이거 성분이 어떻게 돼? 3에서 1 빼면 2죠. 1에서 5 빼면 마이너스 4죠. 나왔네. 그래서 AB 벡터의 성분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B에서 A를 빼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거를 눈치를 못 챘다면 AB 벡터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이거 지금 OA 벡터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는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하려면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를 하면, 근데 이거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해야 돼. AB 벡터가 나오잖아. OA 벡터 빼기 뭐냐? AB 벡터를 만들려면 이렇게 되니까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니까 OB 벡터 빼기 그 다음에 OA 벡터 같이. 그래서 뺄셈을 하려면 앞에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OB 벡터는 지금 성분이 뭐냐 이거죠. B죠. 그래서 B에서 A 벡터를 빼는 거야. 0,0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을 거꾸로 빼면 성분이 나와. 벡터는. 자,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AB 벡터의 성분은 이거잖아. 그게 바로 이 벡터고요. 그 다음에 요 벡터 있죠. 여기 U 벡터. 0,0에서 U까지 가야 되죠. U는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 P는 XY고 이거는 A, B고 U 안 나왔네. 뭐 수직임 벡터를 n이라고는 않는데 그냥 u 벡터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랑 u 벡터가 내적이 0이잖아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쵸? 직선의 방정식은 자, 아까는 평행하면 방향비 x-x1은 방향비 y-y1이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 여기가 평행한 벡터의 성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쪽은 n 벡터가 AB, 그러니까 벡터 n의 수직인. 그러면은 n 벡터를 이렇게 만들었다. 수직인 벡터가 n이라고 해놓고 이걸 AB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점 A를 지나고 그 다음에 벡터 n의 수직인 직선 위의 점을 P라고 했어요. 자, 점 A를 지나고 n의 수직인 직선 위의 점을 P. 그러니까 요 벡터를 n 벡터라고 놓고 여기 어딘가를 AB라고 놓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얘네가 뭐냐면은 아까는 A로 나눴잖아. 이번에는 A로 곱해요.
그러니까 a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게 0이 나와야 되거든. 이 벡터의 대적과 이 벡터의 대적이 0이야.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a의 x1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x1 b의 y 마이너스 y1이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성분이 이거잖아. 근데 n베타는 성분이 뭐야? a, b였잖아. 그럼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0 되는 게 얘랑 얘랑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직이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a, b를 여기다가 곱해주더라. 수직인 벡터의 성분을. 평행한 벡터는 나눠주더라. 이렇게.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2번. 여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이제 정리해 보자. 어떻게 주어질 거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x축이고 y축인데 이 직선 LN식을 구하라. 근데 여기 있는 점 하나를 p를 x, y라고 놓자. 그리고 여기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다. 이게 이제 3,5라고 하자. 그리고 얘랑 평행한 벡터 u가 있다고 하자. 이거의 성분이 뭐라고 할까요? 1, 2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은 앞으로 어떻게 구하면 쉽냐? 1분의 x-3은 2분의 y-5 해주면 이 직선의 식이 나오더라.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벡터를 P벡터라고 하면 P벡터의 성분은 x, y더라. 이렇게 가는 벡터를 A벡터라고 하면 A벡터의 성분은 3,5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U벡터죠. 그러면 얘가 T배 해주면 여기까지 갔다고 치고 임의의 T가 존재하고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계산하냐? P벡터 더하기 T U벡터가 A벡터가 되더라. 자, 그러면 T의 성분이 X, Y고 TU는 3T, 5T이더라. 성분이 3T, 5T. 여기 U벡터인데 잘못했네요. 아이고. P벡터가 성분이 X, Y죠. 그 다음에 U벡터, 이게 A벡터고요. U벡터가 1, 2니까 T를 해주면 T, 2T가 성분이 되더라. 그게 A벡터의 성분이 되니까 X, Y가 되더라. 그러면 성분끼리 덧셈은 어떻게 하냐? X끼리 더하는 거야. X 더하기 T. 그리고 Y끼리 더하는 거야. Y 더하기 2T가 X, Y가 돼. 여기가. 그래서 이게 X, Y가 아니라 A인데 자꾸 이거를 A가 얼마야 아까? 3,5. 3,5가 돼. 이게 3,5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돼? X 더하기 T가 3. Y 더하기 2T가 5. 이렇게 해서 요 식이 나오는 거야. 왜? 매개 변수 T로 묶어내면 여기를 이제 양변에 2 곱해주면 2x 더하기 2t가 6이고 2t는 6-2x고 동시에 2t는 5-y잖아.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식을 다시 한 번만 외워야 돼. 자, 아주 중요한 거 2개 나왔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식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 직선에 좌표가 있어. 아무렇게나 쓸게. 6,8이라고 이렇게 쓸게.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해? 평행한 게 필요해. 평행한 벡터를 U라고 하고 이거의 성분 하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는 거지. 시작점이 0,0이면 되는 거니까 성분이라는 게. 그래서 요 끝점에 아무 데나 쓰면 되는 거지. 평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뭐 1,7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야. 1, 그리고 x-6은 7, 그리고 y-8이다. 이거 정리해주면 돼. 자, 만약에 이걸 증명하라고 응용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t배 해줘. 그러면 이게 t 곱하기 u야. 이거의 성분은 t7t야. 그 다음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거를 우리가 이걸 a라고 해놔야지. 이거를 a 벡터라고 놨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a 벡터고,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p점이 있고 p를 xy라고 놓고 좌측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이게 p 벡터야.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평행사 변형이 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p 벡터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a 벡터 더하기 t u 벡터가 p 벡터, p는 xy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온 거야. 우리가 이걸 풀면, 그럼 이거는 성분이 어떻게 돼? a 벡터니까 a 벡터의 성분은 6, 8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u 벡터에다가 t 해줬으니까 여기야. t, 7t야. 그 결과 p는 x, y야. 그러면 6 더하기 t가 x고, 그 다음에 8 더하기 7t가 y인데, 이거를 t는 매개 변수거든요. 임의의 t 여기 해준 게. 이걸 이제 양변에 7 곱해가지고 x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이거랑 똑같아져.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가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어떤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 L이야. 요 점이 A인데 좌표가 뭐 1,5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직선의 식을 구하려면 아까까지는 평행한 벡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수직인 벡터가 나왔어. 이렇게. 이걸 M 벡터라고 하자. 이 M 벡터의 성분이 A, B야. 이렇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아까와 똑같은데 대신에 아까는 A로 나눴잖아. A를 곱해. A 그리고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서 X, Y라고 해놓으면 XY에 대한 좌표가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A 곱하기 X-1 더하기 B 곱하기 Y-5가 0이야. 이건 어떻게 나왔어? 예, 내적으로 푼 겁니다.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0이라고. 이건 내적으로 푼 거고. 아까는 평행하가 주어질 때는 벡터의 합으로 푼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식이야. 얘는 내적으로 푼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자, 이 3번과 4번을 응용해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1학년 때 했던 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원의 방정식이 벡터로 어떻게 표시할까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두 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C, P라고 하죠. 근데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위치 벡터라는 거 지금 처음 봐고 있죠? 이게 지금 그 고3 2학년 자이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서 지금 선생님이 채워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위치 벡터라는 게 나오잖아. 처음 나왔죠? 혜진아. 위치 벡터가 뭐냐 이거죠. 자, 위치 벡터가 아까 얘기했나? 내가 위치 벡터? 얘기했죠. 종점의 좌표, 성분. 나 아직 얘기 안 했나요? 아까 위치 벡터 얘기가 성분만 얘기하고 단위 벡터까지는 얘기했죠. 길이가 1인. 그렇죠? 예. CP의 위치 벡터가 좀 이따 이제 일단 얘기하고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C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CP의 성분의 길이가 R을 만족하는 원은 이거다. 자, 이걸 정리를 좀 해야겠네. 자, 만약에 점 C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벡터를 우리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치 벡터를 원점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벡터 있죠? 이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걸 C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치 벡터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P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위치 벡터입니다.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니까 평행이동 시켜 놓은 거죠. 계산하기 편하게. 예, 그럼 이제 위치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CP 벡터는 이제 요 벡터잖아요. 자, 이 CP 벡터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P에서 C를 뺀 거죠. 그러니까 이거이므로 우리 이건 빼기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이므로 C를 중심으로 하고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이런 얘기입니다. C를 중심으로 하고 이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점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점들. 그 점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죠. 그래서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의 길이가 R입니다. 이 길이가 R이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이거는 뭐야? 이 벡터가 CP 벡터죠. CP 벡터의 길이가 R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야, 이거를 다시 한번 연습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한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2인 원. 반지름이 3이라고 할까요? 이 길이가 3. 이렇게 돼.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벡터를 우리가 C 벡터라고 하자. 원의 중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를 하나 잡았어. 이거를 우리가 P 벡터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P는 X, Y야. 성분이. 그리고 이 C는 성분이 1,2야. 그러면 C 빼기 P의 절대값이 반지름 3입니다. 이렇게. 이게 순서 바꿔도 돼.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자,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원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자, 얘는 또 뭡니까? 자, P에서 C를 빼면 이거잖아, 벡터가.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 두 개의 내적은 이렇게 써야 돼. A의 크기 곱하기 또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0도죠? 겹치니까. 그럼 코사인 0은 1이죠? 따라서 똑같은 거 두 개의 내적은 각각 길이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벡터 A의 절대값의 제곱인데 얘는 A 벡터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건데 이거랑 똑같은 게 이 벡터 있죠? 그러니까 P-C 벡터. 그게 이제 요 벡터잖아. 이거와 이거. 의 내적이 R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써졌다. 두 가지 개념으로 원을 이해할 수 있다. 벡터에서. 이런 식입니다. 원은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우리 연습 들어갈 겁니다. 벌써 시간이 벡터 처음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우리 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습을 또 해야 되죠? 예,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한번 이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